안녕하세요. 북한 바로가기의 문동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I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사실 하루하루의 어떤 삶도 힘겨운데 IT라고 하는 게 과연 존재할까 궁금한데요. 과연 북한의 IT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뉴스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는 인터넷 뉴스 데일리 NK의 박인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북한의 I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 그러니까 IT 능력을 총 결집한 어떤 능력이 얼마만큼 될까? 이게 사실 좀 궁금합니다. 이제 세간에는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사이버전이 참 많은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재래전을 초월하는 새로운 어떤 국가 안보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수차례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서 실제 천문학적인 사회적 손실,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이것이 또 앞으로 어디까지 확산될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이랄까? 문제인식까지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북한이 이런 사이버전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사이버전을 이끌 정도까지 오게 된 역사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1980년대였죠. 소련의 IT 기술자들을 좀 데려와서 북한이 그 기술을 전수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북한의 모든 기초과학 또 응용과학 분야들은 모두 이제 구소련의 어떤 기술 지원에 따라서 기술을 축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IT도 마찬가지입니다. 1986년에 평양에 이제 미림 지휘 자동화 대학이라고 하는 정식 연구 기관까지 설립을 했고요. 여기에서 연간 한 100명 정도, 총 합치면 1200명 정도가 사이버 전문가들로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10명 정도 성적 우수자들을 선발해서 별도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지금이 이제 확대 개편이 돼서 이제 정찰총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인민무력부 산하에 정찰국 배치를 해서 어떤 군사 안보상의 주력 부대로 이제 국가적으로 키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부터 이미 인터넷 해킹, 또 악성 코드 제작 및 배포, 이런 흔히 말하는 요즘에 말하는 이제 사이버전이라고 불리는 시초가 되는 그런 활동들을 벌여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바탕을 이용을 해서 199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 북한의 이제 KCC, 조선 컴퓨터 센터, 이런 약자인 KCC라고 하는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은 뭐 IT 벤처 기업 같은 거죠. 국영 기업이긴 하지만 IT 벤처 기업 같은 거라, 여기에서 이제 기술을, 소프트웨어 기술들까지 개발을 해서 북한의 IT 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기술을 이용해서 또 수출까지 해서 외화도 버는, 외형적으로 볼 때 이런 합법적인 사업체까지 이제 만들게 됩니다. 어쨌든 90년대를 넘어서게 되면서 이 사이버와 관련한, IT 쪽과 관련한 북한의 기술이 어쨌든 북한 당국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거의 세계적인 수준, 대등한 수준에 육박하게 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실력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사회의 북한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IT 혹은 디지털 기술과 문화와는 별개로 국가 정책으로서 이제 육성이 되었는데, 그 국가 정책으로서 육성이 되어지는 목적과 또 방향이 어떤 북한 내부의 정상적인 기술 축적 혹은 기업 이윤 추구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자신들의 적대적인 세력들에 대한 어떤 공격 또는 국제사회에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활동 등을 통한 이윤추구, 국가적 이윤추구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 사이버전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해서 살펴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어떤 체제 보존이나 안보상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IT 디지털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과 북한 사회의 정상적인 기술 축적 및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엄격하게 다른 경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북한이 IT 기반이 많이 발전했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자면 북한에서는 아직도 외부와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망이 없습니다. 이제 근거리 접속망이라고 해서 흔히 이제 우리 뭐 대기업이나 관공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트라넷, 이제 북한에서는 그것을 광명망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요. 북한 내부에서 서버와 서버 혹은 서버와 컴퓨터 간 연계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인트라넷 정도 시설이 있고, 물론 이것도 일반 주민들은 접근하기 어렵죠. 이제 간부들이 또 혹은 뭐 도서관이나 자료정리나 이런 어떤 공무상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되고 있고, 외부와 연결되는 인터넷에는 일단은 없다. 물론 이제 김정은을 비롯해서 고위 관계자들이나 또 공안 당국은 뭐 자신들의 어떤 여러 가지 목적을 통해서 외부 인터넷에 접촉은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일반 주민들에게는 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국가적인 자원을 총동원하고 좋은 인재를 뽑아서 이렇게 IT 디지털 쪽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국제사회는 우려 섞인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수차례 있었던 디도스 공격이 북한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혐의와 물증이 밝혀졌고요. 그래서 북한의 이런 사이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 안보 환경을 심각하게 이제 위협하거나 또 우리의 사회적 자산을 파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다 큰 국가적 관심과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인터넷이 좀 안 되고 뭔가 장애가 있다 이런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IT 쪽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쪽 전문가분들의 분석이나 이제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한데요. 만약에 이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산업시설이나 우리의 이제 외교 안보 국방상 매우 중대한 군사시설 이런 쪽으로까지 확산될 경우에 실제로는 뭐 개인정보 유출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굉장한 물리적 손해도 볼 수 있다 이런 경고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이버전을 비대칭 전력이다 이렇게 또 군사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죠. 북한이 우리를 사이버 공격을 한다 해서 우리가 똑같이 응징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은 손해를 입히게 하거나 이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비대칭 전력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북한이 핵무기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꾸 비대칭 전력을 키워서 투자 대비 대남 위협, 대남 교란의 효과를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제 우리 정부와 또 관계 부처에서 이런 북한의 이제 사이버 테러와 관련된 대비책, 인력, 또 관계 부처의 정비, 법률적 지원을 위한 기초 마련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네,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또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이버전 대비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 뭐 국가정보원을 비롯해서 유관 부처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기술적, 제도적 보완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그것 역시 이제 국가 안보상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언론이나 국민들께 이제 소상히 다 계획대로 알려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이 사이버 테러라고 하는 것이 예방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IT 업계 쪽이나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완벽한
방패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이버 테러의 방식이나 뭐 프로그램들이 자꾸 변종들, 이거 새로운 유형으로 개발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예측하는 완벽한 방패는 없다. 다만 그러한 사례가 있을 때, 그러한 공격이 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복구해서 우리의 그런 사회적 피해를 줄이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도 어떤 정부와 유관기관의 그런 노력에만 너무 이제 의존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개인정보에 관련된 평소에 생활 습관들을 좀 개선한다든지 또 북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주위 사람들하고 좀 충분히 나눈다든지 이런 정도의 좀 협조와 공동 보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북한의 최근 그 휴대폰 가입자 수가 2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같이 어떤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스마트 패드나 이런 IT 기계들을 사용을 하나요? 예, 이제 북한 주민들의 생활 공간으로 좀 시선을 바꾸면 IT 분야라는 용어보다는 북한 사회의 이제 디지털화 혹은 디지털 문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적절치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제 누리고 있는 디지털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 이게 결론부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북한 사회는 이제 합법적으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이제 25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동의 글로벌 기업인 이제 오라스콤이라고 하는 회사가 북한의 이제 최신성과 공동 투자를 해서 고려링크라고 하는 이동통신 법인을 만들었고요. 이 고려링크에서 이제 북한의 이동통신 시설을 깔고 그 주민들한테 이제 가입을 받는 거죠. 단말기도 팔고 요금도 징수하고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북한 주민들과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뭐 전화 통화를 한다. 뭐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은 북한에서 이제 합법적인 휴대전화는 아니고요. 중국산 휴대전화를 북한에 몰래 가져가서 거기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만강, 압록강 그런 국경 도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그 무선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파를 충분히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국경 도시에서는 이제 중국산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면 중국에서 이제 국제전화하는 식으로 한국에 전화를 할 수 있고 전화도 받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북한 내에서 실제 사용되는 휴대전화는 이제 고려링크, 예? 이제 합법적인 휴대전화와 이제 불법이죠. 불법이고 반합법인 이제 중국산 휴대전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북한의 이제 공식적인 휴대전화는 그 서비스 수준이 아직은 3G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또 간단한 뭐 동영상이나 사진을 이론적으로는 주고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무선 인터넷, 흔히 말하는 와이파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수준은 아니고요. 북한 자체가 아직 이제 유선 인터넷, 광랜도 아직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와이파이는 아직 이제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은 갖춰 놨다 이런 이제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그것이 이제 상용화되어서 일반 주민들까지 이제 접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태블릿 PC와 같은 이런 이제 신형 디지털 기기는 아직 그렇게 보급이 많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데스크탑 컴퓨터 혹은 뭐 램탑, 노트북 컴퓨터 이런 것들은 뭐 돈만 있으면 뭐 시장에 나가서 거강꾼들을 통해서 충분히 살 수 있고 그것을 이제 거주 지역에 뭐 파출소 같은 곳에 가서 신고를 하면 그것을 소유하는 것 자체는 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또 거기에 뭘 저장하고 있냐에 따라서 뭐 수시로 검열이 있을 수 있고 또 엉뚱한 걸 저장해 놓으면 또 뭐 처벌을 받거나 또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그럴 개연성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 유무선 인터넷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디지털 기기의 보급은
아직은 시작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같은 경우에 사실 이 한국 사회에서도 꽤 고가의 장비인데 북한 주민들에게도 매우 고가일 것 같은데요. 보통 그런 걸 구입하는 사람들은 어떤 간부라든지 고위급들만 이용하는 건가요? 일단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북한의 평균적인 경제 수준이 최근 몇 년에 비해서 상당히 그 개선폭이 높지 않을까 이런 이제 추정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만 대라고 하는 휴대전화를 공짜로 나눠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입비만 하더라도 뭐 $300 이상. 그다음에 뭐 또 통화 요금이 또 뭐 몇십 달러씩 이렇게 부과가 되는 건데 250만 대가 북한에 합법적으로 풀려 있다고 하는 건 그만큼 구매력이 되는 건 아니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북한에 이제 전력난이 있죠. 전력난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전기 같은 건 제대로 작동이 잘 안 되고 주민용 전기도 많이 부족하고 하지만 어쨌든 250만 대 휴대전화가 매일 충전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물론 뭐 그 전력 소비량이 매우 작죠. 휴대전화라고 하는 건 뭐 산업용 시설에 비하자면 비할 바도 안 될 정도로 전력 소비량이 작지만 어쨌든 충전이 매일 되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외신 기자들 또는 북한 여행자들이 전하는 여러 가지 이제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보면 외형상 보이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 수준이 많이 호전이 되었고 옷차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볼 때 구매력이 한층 높아졌다. 이런 추측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기, 그러니까 북한에서 제일 흔한 DVD 플레이어, 데스크탑, 또 노트북, MP3, 휴대전화 한 5개 정도가 이제 일반 주민들이 접근 가능한 디지털 기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디지털 기기는 어쨌든 생활 형편이 좋은 중산층 이상들이 주로 구매자일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장사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보편적인 서민들이라든지 노동자, 농민들은 아무래도 이런 것에 대한 좀 구매 능력이 아직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추측이 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이러한 현상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과학기술이 주는 편리함이라는 것은 후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매일 텔레비전을 보던 사람이 라디오만 들을 수는 없거든요. 이런 문화, 기술과 관련한 문화라고 하는 것도 학습이 되고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후퇴하기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런 디지털 기기가 보급되는 배경에는 북한 당국의 고차원적인 계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휴대전화가 250만 대인데 그걸 누가 팔았냐? 북한 당국이 판 겁니다. 오라스콤이랑 합작을 해서 회사를 법인체를 만들어서 북한 당국이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럼 250만 대의 가입비, 사용 요금 중에 49%는 북한 당국이 갖는 겁니다. 북한 당국의 상당히 짭짤한 현금 수익이 되겠죠. 북한의 지금 기본 생산시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데 어디서 무엇을 해서 그렇게 현금을 꼬박꼬박 벌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배경 때문에 이 오라스콤의 투자 독점권도 5년간 더 연장해 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북한 당국이 디지털 산업 혹은 디지털 기기의 보급과 관련해서도 돈벌이라고 하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북한의 이런 디지털 기기의 보급, 그에 따른 문화의 확산이 상승세로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우세합니다. 그 북한에서 게임을 개발했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평양 레이서라는 게임을 예전에 개발했다라고 했는데 북한에서 그런 게임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개발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게임 소프트웨어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까요? 게임 문화와 게임 산업과 관련해서는 구별해 볼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북한 당국은 게임 산업을 유망한 웨어버리 분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1990년대에 조선 컴퓨터 센터를 만들었던 외형상의 명분 중에 하나가
이 고급 인재들을 투자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켜서 그걸로 외화 수익을 올리자. 그래서 예를 들면 KCC에서 만들었던 은별바둑 같은 프로그램은 어쨌든 당시에 그 게임 업계에서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흥행에 성공해서 많이 팔린 건 아니지만 바둑이라는 게임으로서는 상당히 뭐 그런 알고리즘이나 기본 프로그램이 잘 설정이 되었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주민들이 갖고 있는 게임 소프트웨어 게임 문화는 좀 다른 측면이죠.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런 게임 문화가 이제 선을 보이게 된 건 2000년대 이제 중반입니다. 2004년, 5년 이 무렵에 이제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잠깐 PC방을 허용했어요. 아, PC방을요? 예, PC방. 네. 그러니까 우리말하면 PC방이죠. 그러니까 네. 외부 인터넷은 연결이 안 되지만 컴퓨터를 갖다 놓고 사용요금을 내고 그 컴퓨터를 자기가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평양이나 이런 대도시에 들어섰던 PC방에 기본 이제 그 소프트웨어 게임이 깔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많이 하는 뭐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나 뭐 롤플레잉 게임 이런 이제 고차원적인 것은 꼭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간단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게임들을 이제 북한의 젊은 층들이 접해보기 시작했고요. 또 이제 휴대전화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휴대전화 안에 내장된 조금 이제 단순한 쉬운 그런 이제 게임들도 북한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게임을 이용하는 층은 아직은 그렇게 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게임을 즐기려면 첫 번째로 이제 먹고 살 걱정이 없어야겠죠. 네. 그 다음에 게임을 즐길 만한 하드웨어가 갖춰져 있어야겠죠. 예를 들면 컴퓨터가 내가 있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휴대전화를 갖고 그러면 일단은 좀 이제 부유층이겠죠. 그리고 또 아니면 권력층일 가능성도 높고 그들의 이제 자제, 2세들 이런 사람들이 주요 소비층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농촌에서 이제 농사짓는 농장원들이나 지방 공업도시의 노동자들이 그런 게임을 즐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은 그런 게임 소프트웨어 산업은 이제 일부에게만 공유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은 북한 내부에 어떤 내수 시장으로서의 의미를 논할 만한 그런 것은 아직 없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문화의 확산 혹은 IT 기술의 발전이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혹은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정보에 공유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이것이 바로 IT 혹은 디지털 기술이 인류에게 준 선물이에요. 물론 그 안에는 단점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극복돼야 될 뭐 저작권의 문제라든지 또 교육적인 측면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심리적인 측면의 문제라든지 경제 산업적인 측면의 문제라든지 고려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은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런 것까지 논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어쨌든 이 디지털 문화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 만들어서 나 혼자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제 남들과 교환하거나 공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북한에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이제 좋아하는 것은 뭐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어떤 배경으로 그런 게 퍼질까? 그 이면에는 디지털 기기의 확산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 변화 요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북한 당국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전자라고 하는 공장 기업을 세워가지고 스스로 DVD 플레이어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주민들이 돈만 있으면 DVD 플레이어를 살 수 있는 거죠. DVD 플레이어가 집에 있다는 건 내가 능력껏 동영상만 구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은 나도 있고 당신도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바꿔보자. DVD 타이틀을 바꿔보자. 이런 개인 간의 유통, 교환, 문화가 생기게 되겠죠.
평양의 중산층 이상의 간부 자제들 같은 경우에 한국의 유행들을 굉장히 빨리 접하는데요. 그럴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외장 하드 디스크를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통째로 그냥 교환을 하는 거예요. 200기가, 300기가 정도의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넣어놓고 친한 친구들끼리 그 비밀이 공유될 수 있는 믿을 만한 친구들끼리 그게 교환이 되는 겁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들이 사실은 북한 내부에 확산이 되고 있고, 다만 그것을 북한 당국의 처벌이 두려워서 공식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물 밑에서는 개인들 간의 그런 정보 교류, 또 정보 교류를 하는 관계 형성, 이런 것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북한의 IT 기술이 북한의 변화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북한의 IT, 디지털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버티고 북한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정보를 통제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IT 문화, IT 기술의 확산이 북한의 정보 통제를 깨뜨리고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인권의 빛을 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